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영상 아래 종목 발굴 및 매매 전략 여기서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추천 종목, 관심 종목, 특징 종목 및 테마주라고 있고요. 단기 수익 매매 전략 이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맨 아래 보시면은 상승장 하락장 상관없이 95% 상승 가능한 슈퍼개미 VVIP 검색기 매매 전략 실전 투자하실 분들은 꼭 시청하시고 매매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수급 분석 및 주가 동향, 장 마감 시황과 이슈 분석, 홍콩 보안법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가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오늘 아침에 연설을 할 줄 알았는데 내일로 미뤄졌습니다. 일단 그 덕분에 국내 증시는 안전하게 잘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0.6% 상승을 했고 240일 이평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차트상으로 본다면은 땅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 차트상으로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240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양봉 캔들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은 단순 기술적 분석으로만 봤을 때는 보여집니다.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370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 3일 동안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수를 했죠. 약 1000만 주 가까운 물량을 매수를 했습니다. 자, 업종별 투자자 순 매수를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에서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양매도가 나온 와중에 운수장비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양매수를 한 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유통업과 전기가스업 쪽에서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양매수가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전자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를 했는 반면에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쪽에서는 장 마지막에 외국인들이 1729억을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달러 선물 또한 나쁘지 않았고 옵션 같은 경우에는 양매도가 나왔지만 선물에서 그래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할 수가 있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로 인해서 코스피보다 좀 더 큰 상승을 이어나갈 수가 있었다. 이렇게 시장을 분석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들 보유 종목이 있었죠. 테스 오늘 그래도 기분 좋게 3.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기준선을 이탈을 살짝 했었지만 오늘 120일 이평선을 돌파 안착을 하고 마감을 해줬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날 이렇게 상승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시장이 지금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징 종목으로 제가 가장 혜택을 많이 볼 수가 있는 종목으로 티블렉스를 말씀을 드렸죠. 시가가 11%, 고가가 17%, 한 6%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제가 전일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던 단타 매매 방법으로 매매를 했다면 수익을 내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겠죠. 자, 두 번째 샘표식품 실적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가가 11%, 고가가 14%, 한 3% 정도에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왔죠. 마찬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를 했었다면 수익을 내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9.8%에 시작을 했다가 고가가 9.2%에 마감을 하고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분봉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5월 29일 10분봉으로 보게 되면 시가가 7.85, 고가가 9.22.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단타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분 안에 여러분들이 승부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샘표식품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간이죠. 시가가 11%, 고가가 14%,
14%. 그러니까 10분 안에 전부 다 승부가 나온다는 거예요. 티블렉스 이 구간입니다. 시가가 11%, 고가가 17.64%.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10분 봉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10분 안에 결과치가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가장 여러분들에게 수혜를 많이 받는 종목으로는 티블렉스라고 말씀을 드렸고, 회사의 기업 가치, 재무제표가 가장 좋은 종목으로는 샘표식품을 드렸습니다. 두 종목 다 안전하게 단타로 수익을 낼 수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시장 이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 코로나 치료제 기대감으로 소폭 상승 마감을 했다. 29일 코스피가 미중 갈등 우려로 하락 출발을 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렘데시비르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일 만에 다시 검찰에 소환이 됐습니다. 영장 청구가 나올까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자, 그리고 이제 BTS가 속해 있는 빅히트 기업 가치가 최대 5조 원, 유가증권 시장에 입성을 기대를 하고 있다. 자, 만약에 빅히트가 코스피에 상장이 돼버리면은 시장의 판도가 바뀌어버립니다. 자, 세부적인 리포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히트의 예상 기업 가치는 3조 9천억에서 최대 5조 2천억에 이른다. 자, 2021년 영업이익은 무려 1,800억에 이른다라고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자, 빅히트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987억입니다. 자, 반면에 SM 같은 경우에는 404억, JYP 같은 경우에는 435억, YG 같은 경우에는 2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3대 기획사 영업이익을 모두 합쳐도 859억으로 빅히트의 혼자만의 영업이익에도 못 미친다는 거예요. 4월 제조업 생산지수가 11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청년 실업층의 실업률이 9.3%, 발표한 수치는 9.3%인데 확장 실업률을 고려를 한다면 26.6%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일본도 4월 실업률이 2.6%로 2017년 12월 이후 최고치가 나왔고, 일본 산업생산 같은 경우에는 9.1%가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역대 최저치라고 하죠. 자, 미국에서 강력한 발표를 했습니다. 시진핑에게 덤빌 생각조차 하지 마라. 미국에서는 만약에 중국이 대응을 한다면 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영국에서는 홍콩 인구 31만 명에게 시민권을 주겠다. 이걸로 인해서 이제 홍콩 시민들이 홍콩을 탈출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트럼프가 홍콩 보안법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 주말에 중국의 보복 조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의 강경책을 발표를 하는데 30일,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자, 문제는 홍콩 특별지위 박탈에 대한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홍콩 지위 박탈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중국 정부가 홍콩에 대한 국가보안법을 강행을 하자 미국이 홍콩 특별지위를 박탈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자, 문제는 특별지위권이 인정될 때와 박탈될 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고, 박탈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자, 미국은 지금까지 중국과 홍콩을 분리해서 혜택을 주었습니다. 홍콩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처럼 우방국가 수준의 관세, 무역, 투자를 허용해 왔고, 거기에 대한 특별 지위권을 부여를 했었습니다. 자, 유럽과 아시아의 우방국들은 홍콩을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인정을 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해왔고, 2017년 기준으로 홍콩 거래소의 시가총액은 세계 7위, 아시아에서는 3위를 기록을 하고, 거래소 기준으로는 뉴욕 거래소와 런던 거래소, 홍콩 거래소를 포함한 세계 3대 금융 중심지로 성장을 했습니다. 홍콩에 인가가 된 은행 수만 190개가
유지가 되고 있고 아시아의 경제 중심지로 인정을 받고 있죠. 중국의 경우에는 홍콩을 통한 우회 상장으로 해외 자금 조달이나 무역 거래통으로 상하이 거래소, 그 다음에 선전 거래소에 이어서 홍콩 거래소는 지금 3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중요한 금융 위치를 차지하는 홍콩 특별지휘권을 잃어버린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한 세 가지로 간추려 봤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홍콩 달러가 가치가 폭락을 하게 됩니다. 홍콩 내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시가총액은 너무나 크게 소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가장 먼저 타격받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홍콩 달러가 하락을 하게 될 것이고 그동안 홍콩에 투자했던 모든 국가에서는 신뢰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이죠. 대규모 자금 이탈이 될 것이고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의 기업들은 파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이미 5월 22일 기준으로 선물 시장과 홍콩 달러의 환율은 크게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국의 위안화 가치 하락. 자, 성강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홍콩과 상하이의 연계 거래 시장이죠. 자, 후강통, 홍콩과 선전의 연계 거래 시장입니다. 중국은 이 두 곳을 통해서 해외 자금 조달을 받아왔죠. 홍콩 달러의 가치 하락은 곧 중국 위안화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최근 위안화 가치가 2010년 홍콩 역외 시장에 개설이 되고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하락한 것도 이와 같은 우려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미국 관세에 대해서 아직까지 자국의 자금으로 방어를 하고 있지만 홍콩 문제가 만약에 현실화가 돼버리면은 중국은 외화 보유고와 미국 국채 매각을 통해서 위안화에 대한 가치 방어를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홍콩 무역 관세에 대해 홍콩 무역 관세로 중국 수출에 대한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수출품에 대해서 관세를 상승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크게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홍콩을 통한 우회 수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홍콩 수출품에 대한 고관세를 부과하게 돼버리면은 중국은 엄청난 수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비슷비슷하죠. 한 국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 대한민국이 운명의 기로점에 놓여 있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이 아니면은 중국, 둘 중 한 국가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홍콩 특별지휘권을 박탈을 하게 되면 중국과 한국 경제는 크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아시아의 최대 금융도시인 홍콩은 10년 안에 제주도 정도의 작은 관광지 정도로 추락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에서 그냥 일부 관광지로 추락하게 된다는 거죠. 홍콩에 대한 중국의 국가보안법으로 미국은 중국을 때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세계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을 드리고 싶지만 내일 트럼프가 어떤 발언을 할지 월요일날 그 발언이 어떻게 시장에 적용을 될지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턱대고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추천을 했다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만약 토요일날 예상과 다르게 트럼프가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일요일날 여러분들에게 따로 영상을 제작을 해서 월요일날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을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줄 댓글이라도 남겨주신다면 여러분들을 위한 영상을 제작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